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겪은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여름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독립이었기에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주변 환경도 괜찮고 지하철역과 가까워 나름 만족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매일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문 앞에 작은 꽃무늬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떨어뜨린 줄 알고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날 귀가했을 때도 같은 자리에 똑같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찝찝했지만 역시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생생한 꿈일 거라 생각하며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더 강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무언가 날카롭고 길쭉한 물체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무서움을 억누르며 귀를 막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야 소리가 멎었고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벽을 살펴보았지만 외견상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밤에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며 퇴근 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한밤중에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나는 것 같아 나가보았지만 수도도 싱크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안방으로 돌아와 현관문 방범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아파트 복도 끝에서부터 걸어오는 긴 머리의 여성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느린 동작으로 물병을 꺼내 문 앞에 물을 조금 부은 후 다시 유유히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 여성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물을 부은 것뿐이라 애매했습니다. 이웃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 물방울 소리는 그날 밤에만 들렸고 그 후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신경이 곤두선 채로 며칠을 보냈고 다른 일까지 생기자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짐을 싸던 날 마지막으로 벽장을 정리하던 도중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벽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단지 같은 것이었는데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낯선 액체와 함께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고 누군가의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느낌에 바로 단지를 닫고 모든 걸 정리한 후 재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그 아파트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그것과 관련된 일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이상한 경험들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심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그 손수건과 물방울,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기도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집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그 여름날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썰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전설로 남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공포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읍내와 논밭이 대부분인 곳으로 밤이면 길거리의 가로등 하나로 모든 것이 비춰지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평화로웠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빈집에서 밤마다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일 거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그 집이 원래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도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20여 년 전 한 가족이 이사 온 지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후로 비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그 집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어느 날 밤 호기심 많은 저는 친구 2명과 함께 그 빈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절대 가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어린 마음에 모험심이 앞섰습니다. 늦은 밤
우리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그 집을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집은 생생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덩그러니 서 있는 집의 모습은 그 자체로 으스스함을 더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드디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오래된 듯 삐걱거렸고 손쉽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불길하게도 방 안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희미한 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 깊숙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흐느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의 근원은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어린 소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흐릿한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말이죠. 우리는 너무도 놀라 비명을 지르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경험한 듯한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절대 그 집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져와 친구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여전히 그 소녀의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집을 마주할 때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밤이 되면 여전히 흐느껴오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는 속삭임들이죠. 그리고 가끔씩 그 집에 들어가 본다는 용감한 사람들이 그 소녀를 봤다고 말하고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을을 떠났지만 가끔씩 그 밤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집에 진짜로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직도 그 질문의 답을 알지 못하지만 절대 다시는 찾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어쩌면 그 소녀의 존재는 모두가 함께 나눠야만 하는 그 시절의 비밀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고갯길을 올라가면 몇 채의 오래된 집들이 있는 작은 동네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주민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폐허가 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이 새어나오고 웃음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집을 확인하러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은 그 집이 어떤 오난을 가진 혼령이 머무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살고 있던 젊은 커플이 주말 여행차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심에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몇몇지역 주민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호기심에 젖어 그 오래된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낡고 쓰러질 듯 흔들리고 있었지만 열려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세월을 견뎌온 듯한 집,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는 사진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몹시 낡았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벽시계에서 차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둘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차임 소리는 그저 고요함 속에서 점점 잦아들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몇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고 그들은 차례로 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낡은 이불이 덮인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두 번째 방은 벽지가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에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의 벽에는 돌아가라 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그 소문의 진상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선 그들은 마을로 돌아갔지만 이미 어두워진 마을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주차해 둔 곳으로 달려갔지만 이상하게도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마을 어귀의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꿨습니다. 희미하게 웃음 짓는 낯선 여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무언가 속삭였고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차가운 발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너무도 생생했던 그 악몽에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여관 주인에게 전날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 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야.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지. 아무래도 너희가 뭔가를 건드린 모양이구나. 서둘러 그 마을을 떠난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그 집과 그날의 경험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 오래된 집에서의 불빛과 웃음소리에 관한 소문은 끊이질 않았습니다.